안녕. 반가워. 네. 오랜만이야. 네. 저번 시간 경우의 수를 배웠어. 다 기억나니? 예. 기억나야 돼. 그렇죠? 오늘은 그 경우의 수에서 이미 배웠던 건데 거기에서 순서에 대해서 언급된 게 있었는데 그때 그것이 순열과 조합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순열과 이제 조합에 대해서 설명하기 시작할 텐데 강의는 2개의 강의로 가게 됩니다. 내용이 짧게 하면 짧을 수 있지만 길게 하면 길어지는 게 순열과 조합이어서 왜냐하면 예를 많이 들어주다 보면 좀 길어집니다. 근데 오늘 이 순열과 조합은 예들이 중요하기 때문에 몇 가지 중요한 예를 들어주고 그걸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은 무엇을 배우냐? 그러면 자, 이번 시간에는 순열에 대해서 순열의 친구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배울 거고 다음 시간에는 조합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배울 겁니다. 근데 선생님은 이번에는 맨 처음 할 때 한 가지 한 가지 알아기보다는 먼저 전체의 그림을 좀 보여주고 숲을 보여주고 그 다음에 우리가 배우는 게 정확하게 이제 어떠한 것들이 순열이 뭐고 중복 순열이 뭐고 뭐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배워가고 얘도 배워가면서 구체적인 나무들을 배워가는 그 흐름으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맨 처음에 이제 순열이라는 게 있는데 순열과 조합은 공통적인 건 뽀끄입니다. 뭐가 조건이 있냐면 서로 다른 n개에서 r개를 네. 이렇게 됩니다. 네. 서로 다른 n개에서 r개를 뽑아. r개를 이렇게 뽑는 거야. 근데 r이라는 애는 이게 뭐 n은 몇 개고 r은 몇 개예요 뭐 할 수 있는데 이게 순열과 조합의 그 어떠한 거에 따라 이 r의 범위가 좀 달라지긴 해서 여기서는 범위를 안 정하고 하여튼 어떠한 n개가 있는데 거기에서 r개 몇 개를 뽑아내는 거야. 5개가 있는데 5개의 과일이 있는데 그중에 나 3개의 과일을 선택할 거야.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 그 중에서 서로 다른 n개에서 r개를 뽑아. 그걸 가지고 만들어지는 게 순열과 조합인데 순열과 조합의 차이를 볼게. 이 조건은 공통인 조건입니다. 이게 조건이야. 서로 다른 n개에서 r개를 뽑아야 돼. 이게 조건이야. 뽑는데 뽑아서 뭐가 되냐면 순열은 뭐가 되냐면 뽑은 다음에 뭐가 생기냐면 순서대로 나열해야 돼. 이게 나열하는 건데 이거 나열은 순서대로 나열한다. 그래서 순서대로 나열하는 것을 순열이라고 합니다. 그럼 조합은 뭐예요? 물어보면 n개에서 r개를 뽑았어. 근데 순서가 없어. 끝이야. 이게 조합입니다. 알겠죠? 이게 순열, 이게 조합입니다. 그러면 선생님 여기에서 이제 순열에서 또 2가지로 나뉘게 되는데 2가지로 나뉜다는 보다는 뭐 이렇게 쓸게 그냥 여기에 또 하나를 2가지로 파생할 수가 있는데 뭐가 되냐면 순서였잖아. 그 다음에 뭐냐면 중복입니다. 근데 r개를 뽑을 때 뽑은 걸 또 뽑을 수 있냐? 뽑은 걸 또 뽑을 수 없냐에 따라서 중복 안 돼. 똑같은 거 또 뽑으면 안 돼. 뭐 1, 2, 3이라는 카드가 있었는데 2를 또 뽑고 또 뽑고 또 뽑고 뽑을 수 있냐? 했을 때 중복이 안 돼. 이건 우리가 하는 아주 금방 이제 배우는 P라고 씁니다. 근데 P라고 쓸 때 어떻게 P라고 쓰냐면 N개 중에서 R개를 선택했다 해서 NPR 이렇게 씁니다. 그 다음 중복 괜찮아. 똑같은 것도 뽑아도 돼. 어떤 카드에서 똑같은 걸 뽑아도 돼. 예를 들어줄게. 이제 먼저 이렇게 써볼게. 먼저는 똑같은 걸 뽑아도 돼. 중복돼. 그럼 뭐냐면 얘는 N 파이 R이라고 합니다. 네. 자세한 건 이따 배우도록 할게요. 순열 때. 그 다음 조합에서도 2가지로 똑같이 여기서 조합에 2가지 나오는데 중복이 안 돼. 똑같은 걸 뽑으면 안 돼. 나열을 안 하지. 얘는 중복도 안 되고 나열도 안 되고 순서대로 나열해도 안 되고 그럼 얘는 뭐가 되냐면 NCR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중복 허락해줄게. 똑같은 것도 뽑아. 그럼 얘는 뭐가 되냐면 NHR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보이죠? 뭔가 깔끔하지? 이게 순열과 조합의 끝입니다. 야, 이 4개만 배우면 끝납니다. 좋죠? 얼마나 좋아요. 4개밖에 안 되네? 근데, 강의는 깁니다, 좀. 예, 왜냐하면 이 안에 들어가 있는 이야기들이 많아서. 그럼 이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한번 예를 들어서 설명해 줄게. 선생님이 보석을 좋아하니까, 보석. 1이라는 보석, 2라는 보석, 3이라는 보석이 있었어. 그치? 근데, 순열은 뭐냐면, 3번째 순열보다는 P를 해볼까? P는 뭐야? P는 순서도 있고 중복은 안 된다는 건 뭐냐면 내가 선생님에서 2개를 뽑아야 돼. R이 2개야. 근데 몇 개가 있어? 3개가 있지. 3개에서 2개를 뽑을 거야 이 말이거든. 3P2가? 그러면 얘는 3개에서 2개 뽑는 방법은 뭐가 있겠어? 1, 2 이렇게 되겠지. 또 뭐도 될까? 1, 2도 되고 2, 3 1, 3 또 4, 1 4, 2 2, 1 자리가 바뀌어도 같은 거야 다른 거야? 선생님이 정한 위치가 있기 때문에 그 1, 2랑 그리고 2, 1이랑 같은 거야 틀린 거야? 틀린 거야. 그게 뭐냐면 순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의 자리는 1이 여기고 여기기 때문에 이게 순열입니다. 순열은 자리가 정해져 있어. 순서가 있어. 그렇기 때문에 달라. 순열은 그래서 얘는 몇 가지 나와? 6가지 나오지. 이해 가나요? 네. 자, 그 다음 뭐냐면 중복 여기서 파이가 있는데 파이는 뭐예요? 하면 n 파이 이건 뭐예요? 물어본다면 얘는 1 한데 2를 또 뽑을 수 있어. 또 2이면 2도 될 수 있어. 3이면 3도 될 수 있어. 그리고 요것들도 다 어떻게 돼? 될 수 있어. 점 이렇게. 이게 파이는 뭐냐면 중복 순열이라고 해서 중복을 허락해주는 순열이야. 그래서 똑같은 걸 또 뽑을 수가 있어. 그리고 경우의 수가 더 많아지지. 보통. 자, 그 다음 여기 보면 NCR이라는 게 있지. 그러면 얘는 3C2 이건 이제 조합입니다. 조합. 이 조합은 순서가 없어. 뽑기만 해. 그래서 얘는 어떤 느낌이냐면 어떠한 자리가 있는 게 아니라 이걸 잘 이해해야 돼. 먼저는 어떠한 그냥 주머니가 있다고 생각하면 돼. 주머니에 나 이 3개 중에서 3개의 보석 중에서 번호 써 있는 3개의 보석 중에서 선생님이 가지고 싶은 건 그냥 자리는 필요 없어. 그냥 난 2라고 2가 필요해. 했지. 그러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얘는 1, 2가 어때? 1, 2이고 얘는 2, 1이고 어때? 1, 2랑 2, 1이랑 같아 틀려. 여기서는 다른데 주머니 입장에서는 이게 주머니에 뽑아서 넣어버렸기 때문에 1, 2를 먼저 뽑나 2를 뽑나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돼? 이 주머니 안에 그냥 들어가 있기 때문에 순서가 없어. 그렇기 때문에 그냥 1, 2는 한 개인 거야. 그리고 얘는 1, 3 그리고 뭐가 돼? 2, 3 몇 가지밖에 없어? 3가지밖에 없겠지. 이해가요? 그 다음 여기서 3, 3H2 얘는 뭐냐? 얘도 주머니라 생각해. 주머니라 생각하는데 얘를 하나 집어넣으면 이거 또 생겨. 상관없어. 그래서 1, 2를 뽑을 수도 있고 그 다음 1, 2를 뽑을 수 있고 근데 2, 1은 의미가 있어 없어? 똑같은 거지. 2, 1은 안 되고 뭐 2, 2도 뽑을 수 있고 등등 얘가 좀 더 어떻게 돼? 좀 더 많아지겠지. 이렇게 찾는 겁니다. 그래서 얘는 몇 개가 나오냐면 얘는 나 6개야 나올 거고 얘는 몇 개가 나오냐면 나는 여기도 똑같이 3, 2 하면 9개야 뭐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난 몇 개야? 너는 3개야. 그리고 얘는 몇 개냐면 쭉쭉쭉 찾아보면 얘는 몇 개 나올 거예요? 1, 1, 여기 1, 2, 1, 3, 2에서 추가되는 게 뭘까? 1, 1, 2, 2, 3, 3이 추가되겠지. 얘 몇 개가 될까? 6개야. 하고 나오지. 이해 가나요? 그러면, 왜 6개지? 근데 이것을
이렇게 선생님이 구한 것처럼 일일이 구해보면 시간이 이게 3개면 좀 이렇게 구할 수 있는 시간이 좀 있는데 얘가 만약에 10개고 8개고 뭐 100개고 그러면 이걸 구할 수가 있을까 없을까? 너무 오래 걸려서 기절할 수도 있어요. 그쵸? 힘들겠죠? 그래서 이거를 구하는 뭐가 생길까? 수학적인 방법이 있겠지. 수학적인 공식이 있겠지. 그것들을 이제 배워나갑니다. 그리고 이 공식, 이런 것들을 만들었는데 이것을 우리가 어떠한 어떠한 유형들이 있을 때 그 유형들을 어떻게 예를 적용할 건지, 예인지를 찾을 수 있어야 합니다. 때로는 얘와 얘가 같이 적용될 수도 있고, 또 얘와 얘가 두 개가 같이 동시에 적용될 수도 있고, 경우의 수가 점점점 여러 가지가 많이 생깁니다. 먼저는 선생님이 설명한 건 뭐냐면 전체적인 수업을 설명해 줬어. 그래서 순열이 뭐고 조합이 뭔지. 그래서 너희들이 어떠한 기호들을 쓰는지 한번 적어두고, 그리고 어떠한 예를 들면 얘는 어떠한 순서인 자리가 있는 거고, 얘 같은 경우는 주머니 같은 경우는 순서가 없잖아. 순서가 없는 경우 조합이고, 그리고 중복이 됐고 중복이 되지 않았고 뭐 이런 것들을 기억하면 됩니다. 여기까지 이해됐나요?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근데 이걸 이야기를 듣고 그 다음 하나하나 또 배워나가면 그 다음 것들이 잘 풀릴 겁니다. 자, 기대하고 들어주세요. 한번 지워볼게요. 자, 그 다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이제 뭐냐면 이제 하나하나 이제 또 배워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처음에 우리가 배우는 게 뭐냐면 이제 순열인데 순열의 정의를 한번 내려보자. 순열이 뭡니까? 근데 이걸 또 다른 걸로 말하면 직순열이라고 하는데 이 순열이 뭔가요? 순열이 뭔가요? 하면 순열은 뭐냐면 아까 했던 것처럼 서로 다른 N개에서 R은 범위가 어떻게 되냐면 한 개보다는 크고 그다음 뭐보다는 작아지면 N까지는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다른 N개에서 R개를 선택은 하는데 선택할 때 어떻게 선택해야 돼? 중복하면 안 되지. 직순열은. 그래서 N개를 중복하지 않고 선택하여 나열하는 것. 시작합시다. 자, 이걸 뭐라고 한다? 순열. 그리고 얘를 표현하는 방법은 뭘로 표현한다 하면 P라고 표현합니다. MP, R. 이렇게 쓰면 됩니다. 알겠죠? 그럼 여기서 P는 뭘 뜻하냐면 영어로 permutation을 뜻합니다. permutation. 네, permutation. 네,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순열, N개에서 R개를 중복하지 않고 선택하여 나열하는 것. 이렇게 뽑아서 뽑아서 아까 뽑기로 했으니까 뽑으로 바꿀까? 뽑아서 선택하지 않고 뽑아 나열하는 것.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면 NPR은 뭐냐면 이게 우리가 아까 예전에 그 순서 자리 정할 때 이렇게 뭐 1은 좀 그렇고 자 A, B, C, D가 있는데 A, B, C, D를 나는 줄을 세우고 싶어. 그럼 얘는 어떻게 세우면 돼? 뭐 A, B, C, D, 뭐 여기 A, C, B, D 뭐 엄청나게 많겠지. 근데 이것을 일일이 다 셀 수 없기 때문에 저번 시간에 줄 설 때 세는 방법에서 4개의 자리가 있다면 여기 첫 번째 선택할 수 있는 건 몇 가지? 4가지, 3가지, 2가지, 1가지에서 이 경우의 수를 곱했던 거 기억나니? 이게 순열이거든? 그럼 이 순열을 좀 더 이제 있어 보이게 쓰이는 건데 먼저는 정리를 해보면 첫 번째는 NPR이라는 게 있는데 이 NPR은 뭐냐면 한마디로 N개에서 R개를 뽑는 거야. 여기 N개가 이렇게 1, 2, 3에서 점점점 N개가 있는데 이 중에서 몇 개를 뽑냐면 R개를 선택하는 건데 R개를 선택한다는 건 뭐냐면 이 카드 값에 이게 선택이 여기서부터 뭐가 되는 거야?
처음에 나올 수 있는 거 n개. 그 다음에 n-1, n-2, n-3 이렇게 나오겠지. 이 카드를 내가 몇 개를 뽑는다고 하면 근데 이걸 몇 개를 선택하는 거냐면 R개를 선택하는 거야. 그러면 R개를 선택하면 몇 개가 나올까? 이제 이걸 어떤 공식을 만들기 위해서 지금 이걸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n, n-1, n-2, n-3, 그 다음은 n-4겠지. 그럼 R개면 이거 뭐 어디까지 가냐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데 예를 들면 이렇게 써볼게. 1, 2, 3, 4, 5가 있는데 선생님이 여기에서 몇 개를 선택하냐면 아이고 3개를 선택한다 하자. 그럼 3개를 선택할 때 얘는 어떻게 되냐면 여기는 처음에 5개, 여기는 4개, 여기는 얼마가 됐어? 3개가 나왔지. 그치? 3개가 나왔으니까 3이니까 여기 선생님이 3까지만 쓰는 거야. 이게 아니야. 어떻게 쓰는 거냐면 얘는 5에서 이 R개를 뺍니다. 그럼 5에서 3 빼면 얼마가 돼? 2지. 거기서 얼마 더하면 돼? 2를 더하면 3이 나옵니다. 선생님 왜 그렇게 해야 돼요? 근데 다른 걸 또 들어볼게요. 이번에는 4개를 선택해 볼게. 그럼 얘는 얼마가 돼? 5, 4, 3, 2죠. 그러면 여기는 4개밖에 없으니까 되게 간단하잖아. 그럼 여기는 4개를 선택했으면 여기는 맨 끝에 자리가 어떤 수일까 궁금. 항상 시작은 처음 가장 큰 수기 때문에 상관이 없어. 그럼 얘는 뭘로 결정해야지? 그럼 이게 4개니까 5에서 4를 빼면 얼마가 돼? 1이 나오지. 거기다가 1을 더하면 2가 나오지. 그럼 얘를 그 자리 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좀 더 가보면 1에서부터 만약에 19가지가 있어. 근데 선생님이 몇 개 선택하냐면 7개를 선택해야 돼. 7개 선택하면 7개를 선택하면 얼마가 하면 돼? 19, 18, 17, 경우의 수가 16, 15, 14, 하나, 둘, 셋, 넷, 다여, 7, 여기서 13까지 나오게 되지. 이게 무슨 말이냐면 19개의 카드가 있는데 그 중에서 한 칸, 여기에 선택할 수 있는 카드 몇 가지 경우? 19개, 18개, 17개 이렇게 정해지잖아. 그러면 7개를 선택할 때 이거 다 써주게 되면 뭐 써줄 수 있어. 그런데 이게 점점점 커져서 이게 선택하는 것도 점점점 커지면 이걸 맨 마지막에 어떤 숫자가 알 수가 없잖아. 그럼 이 마지막 숫자는 뭐냐? 이걸 찾아내야 하는데 보면 19에서 7을 빼면 얼마가 돼? 12가 되지. 거기다 2를 더하면 얼마가 돼? 13이지. 선생님이 말하고자 하는 건 뭐냐면 여기에서 n, n-3인데 여기서 r개를 선택하면 이 마지막의 수는 뭐냐면 n에서 r을 뺀 나머지에 뭘 더해주면 돼? 2를 더해주면 마지막 그 곱해주는 숫자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걸 해주는 이유는 뭐냐면 이걸 하기 위해서요. npr이라는 건 뭐냐면 n 곱하기 n-1 곱하기 n-2 곱하기 점점점 어디까지 곱할 것이냐 했을 때 얘는 어디까지 곱하냐면 n-r 플러스 1까지 이렇게 곱해줍니다. 가로 쳐주고 이렇게 된다는 거지. 이해가요? 그러면 얘를 이렇게 쓰다 보니까 이걸 좀 더 간단하게 쓸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했을 때 우리가 배웠던 그 문자 중에서 뭐냐면 팩토리얼이라는 게 있었지. 뭐냐면 3 팩토리얼이라는 건 뭐냐면 3 곱하기 2 곱하기 1 3 밑으로 싹 곱해 자연수. 이것처럼 얘를 어떻게 바꿀 수 있냐면 n 팩토리얼에서 n-r 팩토리얼을 이렇게 나눠주면 얘가 얘랑 똑같아지네 이게 나옵니다. 선생님 왜 그래요? 이거 물어본다면 여기다 한번 써볼게. n 팩토리얼과 n-r 팩토리얼을 해보면 n 팩토리얼은 n-1, n-2 점점점 중간에 뭐가 있겠어? n-r도 있겠지. n-r 그리고 n-r-1 뭐 이렇게도 있겠지. 하여튼 쭉쭉쭉 가서 1까지 있겠지. 그럼 얘는 쭉 해보면 얘는 뭐냐면 n-r 팩토리얼은 여기서 선생님이 원하는 건 여기 플러스 1 이렇게 해보자. 그럼 이게 좀 낫겠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n-r 팩토리알은 n-r 곱하기 n-r-1, n-r-2 해서 이거 계속 곱해지겠지. 그래서 뭐가 가겠어? 결국은 1이 나오겠지. 그럼 결국은 여기서 없어지는 건 뭐냐면 n-r부터는 쭉 없어지기 때문에 n-r이 만약에 여기 있다면 여기서 여기까지는 서로 어떻게 되는 거야? 이렇게 약분이 되지. 그러면 얘는 뭐가 되냐면 얘는 결국 이 값은 뭐가 되냐면 n에서 n-r 플러스 1까지 곱해지는 이 값이 똑같이 여기 위에 나오게 됩니다. 한마디로 얘를 이렇게도 쓸 수 있어야 하고 얘를 이렇게도 나타낼 수 있어야 돼. 아, 얘를 선생님 근데 왜 굳이 이렇게 나타내요? 이게 나중에 또 조합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이걸 잘 알고 있어야 돼요. 이렇게 잘 기억을 해두면 됩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NPR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또 나오는 게 파생되는 게 뭐가 있냐면 NPN은 뭐예요? NPN은 뭐냐면 N개에서 N개를 다 뽑는 거잖아. 그럼 결국 얘는 뭐가 되냐면 N 팩토리얼이 됩니다. N-1-N-2 쭉 해서 1까지 다 뽑는 거야. 다 뽑으니까 쭉 다 곱해지겠지. 그 다음 NP0이 있습니다. NP0은 뭘까요? 안 뽑는 거. 알기를 안 뽑아. 그 자체가 한 개가 존재해서 이거 1이라고 합니다. 네, 이것도 알고 있으세요. 네, 알겠죠? 네, 이 정도 알면 되고, 우리가 0 팩토리얼이 나온 김에 0 팩토리얼은 얼마인지 아니? 0 팩토리얼은 얘는 얼마입니까? 네, 1입니다. 이게 약속된 거지. 0 팩토리얼은 1. 그래서 얘랑 똑같네. 얘는 무슨 팩토리얼 되는 거? 0 팩토리얼 되네. 하여튼 1이라는 걸 기억하세요. 자, 그러면 그래서 니네가 문제에서 되게 이런 거 많이 나오고 3P2는 뭐예요? 뭐가 되는 거야? 3P2는 3으로 시작해서 두 개를 뽑으니까 3이. 선생님 이렇게 풀거든? 3부터 시작해서 두 개를 뽑으니까 3이. 이렇게 생각하고 7P6 아니 7P3 하면 7에서부터 3개를 뽑으니까 7, 6, 5 이렇게 풀어도 됩니다. 네. 3개니까 3개 뽑으면 돼. 얘는 작을 때는 그냥 이렇게 풀면 돼요. 알겠죠? 근데 17, P, 6 얘는 어떻게 풀면 될까? 좀 어렵지? 그래서 얘는 어떻게 풀면 좋을까? 17 팩토리얼 분의 17에서 6 빼면 얼마가 돼? 11이지. 11 팩토리얼 이렇게 써도 됩니다. 그러면 또 약분해주면 해도 되는데 이렇게 해도 되고 아니면 똑같이 17에서 6, 17부터 시작해서 6개 그럼 17, 16, 15 14, 13, 12 이런 식으로 하면 됩니다. 알겠죠? 자, 여기까지. 먼저는 요것은 잘 기억을 해두도록 하자. 알겠죠? 자, 이걸 순열을 가지고 이거 순열이라고 하는데 이 순열이 무엇인지 첫 번째 순열에 대해서 설명했습니다. 그러면 이 순열에 관한 어떠한 예가 있는지 한번 예를 몇 가지 한번 들어보고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이미 했던 거야. 이웃하는 경우. 이웃하지 않는 경우. 자, 첫 번째 케이스를 한번 볼게요. 자, 경우의 첫 번째 경우. 이웃하는 경우와 이웃하지 않는 경우가 있어. 근데 그건 뭐냐면 저번 시간에 했었는데 똑같이 A, B, C, D, E라는 친구 5명이 있어. 5명이 있는데 이걸 이제 글로 써서 이거 설명할 수 있는데 글보다는 그냥 직관적으로 너희들이 이걸 나오면 이런 식으로 하면 되겠구나 하고 머릿속에 그냥 예로 기억하자 그냥. 이웃하는 경우는 어떤 거냐면 A, B, C라는 친구 3명이 있는데 이 친구들은 떨어질 수가 없어. 우리는 꼭 이웃해야 돼. 우리는 조건이 이거야. 우리 A, B, C는 우리는 이웃 떨어질 수 없어 하고 우리는 무조건 같이 있어야 돼 이거야. 이 경우에는 어떻게 풀어주냐 했을 때 이거 어떻게 해준다고 했어? 첫 번째는 어떻게 해준다고 했어? 니네는 뭐다? A, B, C는 하나다. 한 묶음.
묶음으로 쓴다겠지. 니네는 이제 하나야. 근데 하나 취급할 거야, 먼저. 그러면 어떻게 풀면 준대? 그 다음에 A, B, C를 몇 개를 보는 거야? 세 가지 경우지. 그럼 세 가지를 나열하는 거니까 뭐가 되는 거야? 3P, 3이 되는 거지. 그치? 세 가지 이제 있어 보이게 표현하자. 3P, 3. 네, 그리고 여기에서 추가되는 거 있습니다. 얘는 이제 얘를 하나로 물었으니까 얘랑 이 덩어리랑 D랑 E랑 이 세 가지를 줄 세우니까 뽑아서 줄 세우니까 순열 직순열이네. 그러면 3P, 3이라 쓰면 되지.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A, B, C가 이 안에서 서로 또 자기네끼리 이웃하면서 싸워. 야, 나 앞에 갈 거야, 뒤에 갈 거야 하면서 자리가 막 바뀌어. 서로 바뀔 수가 있잖아. 그러면 A, B, C를 서로 이 안에서 또 어떻게 할 수 있어? 나열할 수 있지, 경우의 수. 그럼 얘는 또 어떻게 되는 거야? 이 안에서 세 개를 뽑아서 나열할 수 있지. 그럼 3P3 곱하기 3P3이죠. 그럼 얘는 얼마가 되나요? 3, 2, 6, 얘는 3P3은 뭐가 돼? 3, 2, 1을 곱하는 거잖아. 그럼 뭐가 돼? 6 곱하기 6 돼서 얼마가 돼? 36가지의 경우가 있다. 이런 결론이 생기죠. 자, 두 번째. 두 번째는 이웃하지 않는 경우. 똑같은 조건이야. A, B, C, D, E가 있는데 이번에는 A, B, C가 싸웠어. 우리는 절대 이웃할 수 없어. 하고 싸우는 거야. 그러면 얘는 어떻게 되냐? A, B, C가 이게 좀 더 어려울 수 있으니까 네, 이렇게 할까요? 아니, A, B, C 하자. 똑같이. A, B, C 이웃하지 않는 경우. 그럼 어떻게 되냐면 그럼 이 경우는 어떻게 하냐? 그럼 A, B, C 니네서 이웃하지 않으니까 너희들은 얘는 다 떨어져 있었잖아. 같이 붙어 있으면 돼, 안 돼? 안 되지. 자, 이거 문제를 미안해. 좀 바꿀게. 왜냐하면 문제가 너무 단순해지기 때문에 조금 더 이번에는 A, B라는 이 두 친구가 우리는 이웃할 수 없어. 둘이 싸웠어. 이제 다 깨졌어. 그냥 둘이도 우리는 이웃할 수 없어. 근데 다른 친구들은 이제 괜찮아, 저희는 상관없는데 해서. 그래서 A, B가 이웃할 수 없다 하면 어떠한 결론이 생기냐면 맨 처음에 얘는 어떻게 문제를 풀어주냐면 A, B는 항상 누군가 누구 사이에 존재하잖아. 어떤 사이에 존재하잖아. 그럼 어떠한 결론이 생기냐면 칸막이 효과라고 하는데 여기에서 싸우지 않는 친구 있잖아. C, D, E 이렇게 있지. 그럼 C, D가 들어간다는 게 아니라 이 나머지 세 명을 여기서 줄 세워놓고 한 칸씩을 좀 띄워놓고 나머지의 빈자리, 이 A, B가 들어갈 수 있는 자리는 겹치지만 안 되잖아. 얘네 둘 사이에 두 명이 있을 수도 있고 맨 세 명이 있을 수 있잖아. 그래서 A, B가 올 수 있는 자리는 뭐냐면 이렇게 나눠줍니다. 얘네들이 칸막이가 돼서 얘네들이 올 수 있는 공간을 이제 만들어주는 거야. 니네 싸웠어? 알았어. 그럼 우리가 자리를 이런 식으로 만들어 테니까 이 사이 별표 중에서 너희들 들어가고 싶은데 들어가! 하고 해주는 거야. 알겠죠? 그러면 맨 처음에 동그라미에 들어올 수 있는 친구. 동그라미에는 누가 들어올 수 있어? 동그라미의 경우의 수와 그리고 별의 경우의 수를 곱해주면 됩니다. 그럼 또 동그라미에 들어올 친구는 A, B가 들어온 게 아니라 C, D, E가 들어오니까 몇 가지 경우가 생기면 얘는 동그라미는 뭘 뜻하냐면 3, P 세 자리 중에서 3명을 줄 세우니까 3P 3이지. 그 다음 여기에다가 그리고 별이 올 수 있는 경우는 어떤 경우야? 별은 4가지 중에서 4가지의 자리가 있는데 그 중에 얘네 둘이 들어가 있잖아. 겹치지 않는 얘네 둘이 붙지 않는 그럼 뭐가 되냐면 4개의 자리 중에서 2개를 선택하는 거가 되지. 그럼 결국은 얘는 어떠한 결론이 생기냐면 따라서 3P3과 4P2를 곱하면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니? 네, 이게 되게 중요하지. 이웃하는 경우와 이웃하지 않는 경우. 그리고 이거 말고도 다른 경우가 이걸로 또 적용해서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 구해주면 뭐가 되냐면 얘는 6, 얘는 4, 3, 6하고 하면 얘는 뭐가 되는 거? 더 경우가 많네? 72가지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웃하는 경우와 이웃하지 않는 경우를 이런 예가 있다는 거. 이것도 우리가 이걸 사용하죠. 근데 아쉬운 점은
이거 하나만 나오면 되는데 두 가지 경우를 이렇게 두 가지 경우를 따져주니까 조금 헷갈리네. 그렇죠? 헷갈릴 수 있지만 할 수 있습니다. 네. 자, 다음 예를 한번 더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 다음은 원순열이 있는데 원순열 간단하게 했습니다. 자, 원순열은 우리 했었죠. 그래서 하나, 둘, 셋, 네 명이면 어떻게 된다고 했어? 네 가지 경우는 A가 기준점을 여기 잡았을 때 A라는 애가 여기나 여기 쓰나 여기 쓰나 여기 쓰나 A로 한 A, B, C, D, A, B, C, D 이렇게 자리를 옮겨줘도 똑같기 때문에 뭐가 빠진다겠어? 하나가 빠진다겠지. n-1 팩토리알로 이렇게 쓴다겠지, 원순열을. 기억나나요? 그럼 이걸 가지고 몇 가지를 좀 더 설명해 줄게. 이번에 정삼각형이 있다고 하자. 정삼각형은 세 변의 길이가 같지. 그럼 이때 여기에 이렇게 앉아있다고 하자. 자, 이 경우는 몇 개가 될까? 원순열이긴 한데 얘도 근데 이게 동그랗긴 하지. 뭔가 동그랗게 아니라 이게 뭔가 둘러싸여 있지. 얘도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얘는 어떻게 구해주냐면 얘는 기준이 되는 게 A가 여기 있을 때랑 여기 있을 때랑 여기 있을 때가 같게 됩니다. A, B, C, D 이렇게 쭉 갔을 때 A, B, C, D로 가나 여기서 A, B, C, D로 왜냐면 얘를 돌리면 A가 여기 똑같이 위치하기 때문에 또 여기가 만약 이번엔 A 다시 내가 여기에 위치하면 여기가 A 다시 여기가 A 다시 그래서 돌리고 하면 이 자리가 또 이 자리가 되고 이 자리가 이 자리가 됩니다. 결국은 뭐냐면 기준이 뭐가 되냐면 A가 될 수 얘는 기준이 하나였다면 얘는 기준이 몇 개가 있어? 두 개가 있지. 그럼 얘를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 얘를 원순열이라고 생각하고 6개지. 그럼 뭐가 되는 거야? 여기도 6개니까 6 빼기 1 팩토리알에 기준이 몇 개가 있어? 하나, 둘에서 얼마 해주는데? 2를 곱하면 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선생님이 이제 계속 설명해 줄 건 뭐냐면 이런 동그랗고 혹은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부분을 앉을 때는 이게 똑같은 게 기준이 되는 똑같은 게 몇 개가 있는지 기준을 찾으면 선생님 기준을 찾는데 얘는 똑같은 기준이 한 개밖에 없어. 똑같은 기준이. 그래서 이걸 원순열의 특징이 뭐냐면 n-1 팩토리알인데 기준이 하나일 때는 1을 곱하고 여기에서 얘도 1이라고 생각하고 n-1 팩토리알을 생각하고 여기도 똑같이 얘도 이런 걸 생각했을 때는 n-1을 팩토리알 원순열도 똑같이 생각하고 기준이 몇 개 있어? 2개 있을 때는 2를 곱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이해가요? 자, 그 다음 정사각형. 정사각형에 3개가 있어. 이렇게. 뭐 4개 있을 수도 있어. 뭐 그건 자유지. 똑같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럼 얘는 똑같이 기준이 뭐냐면 1개, 2개, 3개가 이렇게 돌아가면서 결국 3개의 기준이 생깁니다. 그럼 얘는 어떻게 되냐면 몇 개일지는 모르지만 n-1 팩토리알 원순열 9개, 12개니까 11 팩토리알이겠지. 하여튼 n-1 팩토리알에서 기준은 몇 개? 3개 이렇게 하면 됩니다. 이해가요? 그럼 얘가 직사각형이 돼도 상관이 없어.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해서 얘도 그냥 원이라고 봐. 원이라고 할 때는 뭐라고 쓰면 되냐면 n-1 팩토리라고 생각하고 기준이 되는 거 하나, 둘, 셋, 넷 이때 A가 다 놓일 때 다 다르잖아. 또 여기는 여기도 다르네? 여기도 다르잖아. 그럼 기준이 근데 여기랑 놓일 때 여기랑 같지. 얘랑 놓일 때 여기랑 같고. 그러니까 결국은 기준이 되는 게 몇 개가 생기냐면 6개가 생기기 때문에 6가지의 경우를 곱해준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이해되나요? 이렇게 이해하면 원순열이 얘만 기억하는 게 아니라 정삼각형이 나오든 정사각형이 나오든 이게 나오든 또 다른 모양이 나오든 기준이 똑같이 가운데 연결되어 있을 때는 원순열로 먼저 생각하고 거기에 기준이 똑같은 다른 기준이 몇 개가 있는지를 찾아주면 그걸 곱해주면 쉽게 원순열 혹은 다른 문제들을 쉽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잘 기억해 두세요. 자, 그 다음 마지막입니다. 이제 직순열이 끝났고 이제는 뭘 할 거냐면 중복 순열이 뭡니까? 했을 때 이미 뭐 했지만 중복 순열이 뭡니까? 하면 서로 다른 n개에서 중복이 허락하듯이 중복하여 알개를 뽑아
뽑아 나열하는 나열하는 경우의 수, 나열하는 경우의 수. 아까는 것으로 썼는데 뭐 경우의 수 써도 되고 것이라 해도 뭐 틀리지 않겠지. 자, 경우의 수 이걸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중복하여 이건 어떻게 했냐면 n 파이 r이라고 쓴다 그랬잖아, 그치? 그럼 이 파이는 뭐냐면 그리스어로 이게 곱하기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뭔가 겹쳐진다 뭐 이런 뜻인 것 같아. n 파이 r 해서 이렇게 쓰게 되는데 얘는 어떻게 표현하면 되냐면 어떠한 봐봐 뭐 숫자 카드 뭐 1, 2, 3, 4, 5가 있었어. 근데 이걸 선생님이 세 자릿수를 만들려고 그래. 그럼 이 중에서 뽑을 수 있는 카드는 근데 뽑았던 걸 또 뽑아도 돼. 그러면 뭐가 돼? 여기 올 수 있는 경우 몇 가지? 처음에 5가지. 그럼 다시 넣었어. 그럼 또 몇 개 가지 경우가 돼? 5가지 경우 되지. 그럼 5가지. 또 넣었어. 그럼 또 몇 가지? 5가지. 그래서 항상 뭐가 돼? 뽑는 경우 수가 어떻게 돼? 똑같이 되지. 그럼 얘는 결국 뭐냐면 뽑는 수. 얘는 뭐가 되냐면 이 n개를 계속 다 뽑을 수 있어. 다 뽑는 경우 수가 생겨. 그러니까 뭐가 되냐면 n 곱하기 n 곱하기 n 곱하기 점점점 n. 근데 몇 번의 n을 곱할까? 선택한 알개만큼. 이게 몇 개만큼? 알개만큼. 이렇게 된다는 거지.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면 결국은 n을 알게 곱했다는 거니까 n분의 r이라는 공식이 생겨납니다. 이게 되게 쉽죠. 그래서 어렵지 않게 중복순열 이런 뜻이구나. 똑같은 겹치는 것을 이렇게 하게 되는구나 하는 게 중복순열입니다. 네. 어떤 경우가 있나요? 이건 문제를 아까 금방 예를 들었던 것도 이런 경우도 있고 되게 쉽죠. 이건 뭐 고민할 거 없이 똑같은 걸 계속 뽑을 수 있으니까 겹쳐서 할 수 있다는 거. 이것만 기억하면 특별히 어려울 건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 다음 이거 말고 이제 그 다음 이제 중복이 되는 건데 똑같은 거 이번에는 서로 다른 건데 서로 다르지 않는 같은 경우가 있는 경우를 한번 찾아서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 순열 이제 중복 순열 끝났고 보너스 하나가 있습니다. 뭐냐면 복수 순열입니다. 순열은 순열인데 어떤 순열이냐면 먼저는 이번에는 원래 서로 다른 n개였는데 이게 그냥 n개에서 중복되는 p개, q개, r개, s개 중복되는 n개에서 중복되는 p개, q개, r개, s개가 있을 때 나열하는 경우의 수 이겁니다. 근데 여기서 단 조건이 있는데 P, Q, R, S를 더하면 n개가 돼야 합니다. 선생님 뭔 말이야? 이거 물어볼 수 있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선생님이 어떠한 걸 뽑을 때 이제 이런 거야. 아까는 1, 2, 3, 4, 5가 있었다면 이런 거예요. 1, 4, 5가 있는 거야. 그럼 얘를 나열하는 거야. 쭉 나열할 때 1, 2, 3, 4, 5가 있으면 이것을 쭉 나열할 때 어떠한 경우가 생기냐면 5개를 나열하기 때문에 그냥 여기 몇 가지 경우 하나, 둘, 셋, 5가지 중에서 5가지 그 다음에 4가지, 3가지, 2가지, 1가지 쓰면 원래 됐잖아. 근데 문제는 뭐냐면 11145에서 얘를 뽑았어. 그래서 11145를 만들었어. 근데 이번에 2를 얘를 앞에 먼저 뽑았어. 얘도 똑같이 11145가 되는 거야. 겹치는 게 생기는 것이. 이게 n개에서 서로 다 다르면 되는데 n개에서 중복되는 어떠한 것들이 생긴 거야. p개 1이라는 애가 3개가 겹치는 게 생겼잖아. 그럼 이 경우에는 나열하는 경우의 수 몇 가지가 나올까? 이게 궁금한 거야. 궁금한 게 많죠? 그럼 얘를 일일이 찾으면 오래 걸리겠잖아. 그래서 얘를 찾는 방법을 찾아봤더니 결국은 얘는 어떤 거냐면
얘를 그냥 다 다르게 생각하고 나열했을 때는 몇 가지 경우가 있어? 5가지를 나열하니까 5 팩토리얼이 되지. 근데 특이점을 보니까 이 1, 1, 1 얘가 뭐가 되는 거야? 겹치는 거잖아. 그럼 얘는 뭐라고 생각하면 되냐면 이웃하는 얘라고 생각하면 돼. 얘는 이웃하는 애야. 그치? 1, 1, 1은 얘는 1, 1, 1은 하나라고 생각할 수도 있잖아. 그치? 겹치니까. 그럼 결국은 얘는 겹치기 때문에 얼마만큼 겹치냐면 얘를 이웃해서 이게 나열하는 경우랑 똑같다. 1, 1, 1을 나열하는 경우랑 똑같다 해서 뭘로 나누면 되냐면 3 팩토리얼로 나눠주면 됩니다. 요거만 겹치는 만큼 이걸 나눠주면 돼. 또 예를 하나 들어볼게. 이번에는 1, 1 문자로 하자. 문자가 더 나으니까 A, A,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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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D가 있다가 하자. 자, 이번에는 A, A 누구? B, B, B. 이 친구들 또 중복됐네. 겹치네. 중복되는 똑같은 이 겹치는 게 생겼어. 그럼 얘는 나열하면 몇 가지 경우가 생길까 하면 전체는 몇 가지야? 7 팩토리얼이지 원래는. 이걸 나열하는 방법은. 근데 겹치는 게 생겼잖아. 얘는 뭐가 겹쳐? 얘네들이 또 겹치지. 그게 뭐가 돼? 겹치는 걸 나눠주고. 얘네들 얘의 팩토리얼, 얘를 줄 세우는 방법 2 팩토리얼이랑 얘네 3개를 줄 세우는 방법 3 팩토리얼 이렇게 나눠주면 뭐가 되는 거야? 얘는 나눠주면 결국은 이걸 나열하는 방법이 복수순열이 됩니다. 알겠나요? 자, 그럼 얘를 좀 깔끔하게 얘를 먼저 들었어. 이해하기 좋게 얘를 먼저 들어줬는데 무슨 말이 있냐면 얘는 n개가 있고 있어 했을 때는 어떻게 하면 되냐면 n 팩토리얼 분에 뭐라 쓰면 돼? p 팩토리얼, q 팩토리얼, r 팩토리얼, s 팩토리얼 이렇게 겹치는 걸 이렇게 나눠주면 된다. 이게 복수순열을 구하는 방법이다. 근데 얘는 단 조건이 있는데 조건은 뭐냐면 P 더하기 Q 더하기 R 더하기 S는 얼마가 된다? N이 돼야 한다. 겹치는 거. 선생님 근데 여기는 2하고 3이잖아요. 선생님 여기에서 뭐가 빠졌냐면 한 개 한 개 있잖아. 한 개 한 개. 그래서 1 팩토리얼, 1 팩토리얼은 생략시킨 거야. 알겠죠? 그래서 먼저는 이것도 머릿속에 기억하면 됩니다. 알겠죠? 여기서 중복된다는 건 PQ, RS가 다 중복된다는 의미였는데 하여튼 먼저는 이런 식으로 기억하고 있으면 됩니다. 중복되는 것을 나눠주면 되는구나. 알겠죠? 1은 생략할 수 있다. 네, 이 정도만 알면 될 것 같아. 그러면 이런 경우 복수순열이 어떤 경우가 있냐? 그것들을 좀 예를 더 들어줄게. 자, 복수순열의 대표적인 예가 뭐냐면 우리 저번 시간에 했었는데 이거 있습니다. 길찾기 기억나니? 길찾기? 가장 짧은 길 찾기. 가장 짧은 길 찾을 때 우리가 어떻게 구했냐면 여기에서 어떻게 구했니? 여기가 0, 여기 1, 1 뭐 이렇게 구했었지. 2, 그리고 여기는 뭐 3, 뭐 이런 식으로 쭉 찾아줬잖아. 그치? 근데 이거 말고 찾는 방법이 있는데 어떻게 찾냐면 여기를 뭘로 놓냐면 A라고 놓는 거야. 그럼 이쪽 가로를 한 칸을 A라고 놓는 거야. A, A, A. 여기를 뭐로 놓냐면 B, B, B를 놓는 거야. 내가 가고자 하는 길은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야. 여기 선생님이 있는데 여기 집을 가고 싶어. 얘를 갈 때 원래는 1, 1, 2 도하고 또 도하고 이렇게 갔었잖아. 그치? 근데 그 방법 말고 얘를 복수순열로 생각할 수 있는데 얘는 어떻게 되냐면 자, 이 길을 A로 넣고 BB로 넣었다면 얘를 쭉 여기까지 가는 길은 뭐냐면 맨 처음에 첫 번째 길, 난 이렇게 갈 거야 하면 노란색 길로 갈게. 이렇게 가고 싶어 하면 어떻게 갔냐면 A 위로 올라갔지. B 그 다음 옆으로 갔지. A 그 다음 어디로 갔어? B로 갔지. B 그 다음 또 어디 갔어? A 갔지. 이렇게 간 거지. 두 번째 경우. 이해가나요? 이 길들이 이런 식으로 길을 이렇게 만들 수 있잖아. 그치? 되게 간단하게. 그럼 얘는 결국은 말하는 건 뭐냐면 이렇게 썼다는 건 자체는 건 뭐냐면 A와 B를 서로 이 7개를 어떻게 하는 거야? 나열하는 거랑 똑같은 거야. 얘를 나열하는 방법과 얘가 여기서 여기까지 가는 길을 찾는 방법이 같다는 거지.
한마디 이 그림을 복수순열의 지금 수학적인 방법을 바꿔서 풀려고 하는 거야. 되게 멋지지 않나요? 자, 그러면 얘는 구하는 방법은 어떻게 돼? 전체는 몇 가지? 7개니까 7팩토리얼. 겹치는 건 뭐야? 4개 겹쳐요. 그럼 4팩토리얼. 몇 개 겹쳐? 3개 겹쳐요. 3팩토리얼. 그래서 이렇게 구하는 방법. 얘를 구하면 됩니다. 쌤 이거 안 구해도 되죠? 네, 그렇죠? 얘네들을 이렇게 곱해서 얘를 약분해줘서 구해주면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복수순열은 이 방법에도 쓰일 수가 있다. 그럼 기억하면 너무 좋겠죠. 그렇죠? 네, 또 지워볼게요. 자, 마지막은 자,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어떤 거냐면 순서가 정해진 경우가 뭐가 같냐면 중복된 경우랑 같다는 거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중복된 경우가 만약에 노란색, 빨간색, 여기는 뭐갈까? 파란색이 있다 가자. 이 4개를 줄 세우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 하면 이거 중복되는 게 있네 했을 때 이거 어떻게 구했어? 4 팩토리얼 그 다음 뭐 해주면 돼? 겹치는 게 있으니까 2 팩토리얼 나눠주면 이게 중복된 경우의 수가 되지. 경우가 되지. 근데 순서가 정해진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노란색이 있어. 그리고 똥색이 있어. 똥색 좋아하나요? 똥색. 그 다음에 빨간색이 있어. 그 다음에 파란색이 있어. 이 4가지의 경우가 있을 때 얘를 하는 방법은 뭐냐면 노란과 똥이 있는데 얘네들은 꼭 노란색이 앞에 와야 돼. 나 꼭 똥색 앞에 있을 거야. 알죠? 나는 똥색 꼭 앞에 있을 거야. 이게 얘가 꼭 붙어 있다는 게 아니라 똥색이 여기 나오면 얘 또 노란색 꼭 앞에 있어야 되는 거야. 순서를 정할 때 똥색 앞에 항상 노란색이 있어야 하는 거야. 똥색이 맨 뒤에 있더라도 노란색은 여기 있든 항상 앞쪽에 있어야 하는 거야. 이런 순서가 정해지는 경우가 뭐랑 같냐면 이게 순서가 앞과 뒤가 정해진 경우는 얘의 경우와 똑같다는 거야. 그럼 얘는 뭐가 되냐면 4 팩토리얼인데 순서와 노란색과 똥색이 순서가 정해졌잖아. 그럼 뭘로 나누면 되냐면 2 팩토리얼로 나누면 됩니다. 그럼 얘와 얘의 경우가 서로 어떤 거야? 얘는 같은 것을 의미합니다. 경우의 수를 따질 때는 같은 방법이 된다. 여기까지도 머릿속에 잘 기억을 해두세요. 알겠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좀 길었죠? 하지만 여러 가지 경우도 얘기해줬으니까 잘 정리해둬서 너희 것을 만들어주세요. 자, 수고했습니다. 다음 시간엔 조합 때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